자, 오늘 8월 25일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우리 예전에 참 시장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시장이 이제 많이 빠져서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빠지고 있었잖아요. 빠지고 있으니까 제가 해드렸던 얘기는 추세가 일단 깨졌으니까 피보나치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보나치를 일단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보나치를 봤고, 그래서 반등 나올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기서 반등 나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반등이 딱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등, 아이고 왜 이러냐, 거기서 반등이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이제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얘기가 여기 바닥일 수 있어요. 기억납니까? 거래량을 보니까 다 지울게요. 이제 다시 바닥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날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반등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 자체가,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영 이상한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살 종목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를 했던 부분, 어제가 목요일이었으니까 시장이 여기서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난다 여러분. 또 시장이 또 흔들려요. 이러니까 이 지금 막 하루 바닥 나온 것 같다라고 해서 바닥 나왔고, 반등 나올 것 같다고 반등 나오고, 추세가 일단 돌파는 했는데 좀 찝한데 이렇게 또 밀리고, 이 시장이 참 알아도 진짜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깨진 건 아니에요. 들었다 이번 시장이 깨진 건 아니라서, 예,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딱 됐을 때 시장이 좀 애매하긴 한데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2499포인트 언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을 또 보니까 2499포인트 언저리가 반등이라 그랬는데, 어제 나스닥 시장이 확 빠졌어요. 그렇죠? 나스닥 시장이 확 빠지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좀 그랬는데, 오늘 또 거기서 반등이야. 그렇죠? 참 진짜 시장 그러니까 참 이게 뭘 하자는 건지, 그렇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까지 부러지진 않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전히. 오케이, 알겠다 1번. 예, 계속 찜찜합니다. 계속 찜찜해요. 계속 찜찜해요. 찜찜한 이유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좀 하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날은 어떨 때가 있냐 하면, 시장은 오르는데 우리 종목이 안 가면 그때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었다 2번.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마진 챙겨놔놓고 종목이 확 빠지는 게 자꾸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꾸 우리가 손절이 나간다든지 하면은 그때로부터 일반적으로 좀 지나면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의 시그널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종목에 들어갔다가 자꾸 나오게 되는, 많이 못 챙기고 나오게 되든지 손실 보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시장은 한 번씩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약간 그렇죠. 솔직히 그렇다 3번. 옛날에 막 하루에 2개 상한가 잡고 3개 상한가 잡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잡고 그 다음 또 뭐 40% 올라가고 30% 올라가고 하던 시장하고 다르게 시장이 요즘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많은 분들이 강 대표님 하는 부분이 좀 요즘은 시장이 조금 그런가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가 보통은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심합니다. 채팅창에 계속 조심이라고 치시고, 무너진 건 아닌데 계속 조심은 합니다. 계속 조심은 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잭슨홀에서는 매파 발음밖에 못해요. 예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왜 매파 발음밖에 못하냐 하면, 오늘 이거 있죠, 양의 탈은 시장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오전에 해드렸는데, 왜 매파 발음밖에 못하냐면, 매파 발음밖에 왜 못하냐면은, 매파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 인하죠. 금리 동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파월이 금리 동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리가 동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은 바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해요. 시장은 바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죠. 수요가 촉발되면 어떻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이거는 무슨 인플레이션을 견인시키죠. 견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파 발언을 안 하고 동결까지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도 안 된다 그랬죠.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채권 국채금리가 올라가겠죠. 국채금리 상승. 국채금리 상승하면 국채 가격 하락. 그러면 또 어떻게? 상업은행이라든지 국채에 투자한 미국 국채입니다. 투자한 은행들의 수익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아니죠. 적자폭이 더 커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망. 오케이? 채팅창에 망 한번 쳐보시고. 그럼 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안 한다. 아니면은 최근에 경제 여건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건 연준입니다. 연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은 남은 것 같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거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호재로 나올 수 있는 발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 하면 목표 인플레이션 얘기했죠. 기억나죠? 목표 물가를 2%인데 원래 목표 물가가 2%인데 3%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 얘기 나오면 그냥 호재고. 근데 이 얘기 나오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목표 물가라고 하는 부분은 연준의 이제 물가 목표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 얼마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3% 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호재인데 이건 안 나올 거예요. 목표 물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장 안에서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건 미래 얘기할게요. 너무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케이 들었다 1번. 너무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봉상의 추세가 이렇게 깨져 있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다 1번. 일봉상의 추세가 깨져 있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 언제까지? 추세가 돌기 전까지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추세가 돌아요? 추세가 전환되는 거는 도둑처럼 돌아요. 도둑처럼. 채팅창에 도둑이라고 치시고 도둑처럼 돌아. 도둑이 언제 와? 몰라. 오늘은 안 올 것 같은데? 그리고 자면 그날 옵니다. 그쵸? 아니면은 추세는 언제 전환되냐 하면 처가에 간 와이프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옵니다. 분명히 일주일 뒤에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야? 그러면 나 지금 집 앞인데? 뭐 이런 어디야? 집 앞이래. 어떻게 친구랑 약속 잡아놨는데 경험담일 수가 없죠. 동방불패님. 그러면 놀라나? 예, 놀랍니다. 많이 놀랄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럼 놀랜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예상치 못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무조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알겠다 1번.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놀아야 돼요. 집에서 놀아야 돼. 그래서 집하기 어디 친구 만나서 어디 술 마시러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놀아야 돼. 집에서 놀고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제 느끼는 게 이런 느낌을 좀 들어요. 개인 투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알겠다 1번. 시장이 이전처럼 이렇게 빠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이 돈을 못 버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시장이 이렇게 막 오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1800에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는 보통 개인들이 없다? 이때는 개인들이 없어요. 이거 막 올라갈 땐 개인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요거에서 이제 막 지금 얼마에서 이제 보면은 1800여기서 2200 이 정도 올라갈 때까지도 개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개인들은 언제쯤 있냐? 보통 이 정도 올라가면은 시장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정도 올라가면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뉴스가. 똘똘이 아빠가, 옆집에 있는 똘똘이 아빠가 주식을 해서 차를 샀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럴 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요? 수익을 보는 거죠. 맞나요? 보인다 1번. 이럴 때에서 이제 수익을 쫙 한 번씩 올립니다. 그래서 역시 주식이 좋아. 주식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예금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3, 3, 5에 모여서 술집에 앉으면 전부 다 하는 얘기는, 야, 그거 샀냐? 난 그거 사서 지금 돈 벌었는데, 야, 그 좋은 거 없냐? 뭐 이런 얘기들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시장이 이렇게 밀리죠.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 우리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하방으로 꺾였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계속 있다. 계속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2600부터 시작해서 2300, 2200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락을 한단 말이지. 지옥을 막 사람들이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뭐 이러면서 좀 오르면 또 괜찮나라고 했다가도 또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지. 사람들이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면서 주식을 안 보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이 되면 보인다 1번. 이 정도 이렇게 빠졌을 때는 물타기도 하고, 물타기 했다가 성공했나라고 했다가 전세 들어왔는 것도 팔고 예적금도 깨고, 그러다 또 수익이 나면 이번엔 가는구나 라고 했다가 이거 깨지면 그 다음 전세도 빼고 월세로 갔다가 와이프 몰래 이제 뽑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은 다 뽑았다가 그러다가 뭐 하냐면 포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포기를 하기 시작해. 안 보기 시작을 해요. 안 보기 시작해. 없는 거야. 시장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언제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수익 투자를 이때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하고 샀던 시기가 요때였거든요. 요때가 레버리지 샀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때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코덱스 200 이런 거 막 사기 시작을 할 때가 이때인데, 이때 사람들이 없어. 문제는 이때 사람들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거 이제 시장이 도는데 없어. 시장이 밀릴 때는 다 앉아서 물타기 열심히 하다가 시장이 돌 때 없다고. 시장이 돌았을 때 없는 거예요. 시장이 돌았을 때. 들었다 1번. 시장이 돌았을 때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돌았을 때 이 자리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오르면 이때 한다고 또 사람들이 막 동학개미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죠? 그렇다 1번. 이때 동학개미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때 할 때는 회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달라지지 않았냐면, 달라지지가 않았던 이유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들었다 1번. 저는 항상 예전에 소수 정예로 첨삭 찍지도 뭐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해서 원래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빠질 때 빠지는 걸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오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2번. 시장이 빠질 때 현금 일정 부분 현금만 만들어 놔놓고, 아니면 전체 현금만 만들어 놔놓고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시장이 돌았을 때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갔다 1번.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옛날에는 하락에서 그냥 부러지던 수준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상승폭 대비해서 50% 지점에서만 추세를 전환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아직까지 확 줄이지 말고, 줄이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다이스 벨림 들었다 1번. 줄이는 것도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깨지면 줄이고, 그 다음에 불안하면 절반 정도는 줄여놓되 다는 팔지 말고, 그 다음에 저점 깨지면 다 줄이고. 오케이? 알겠다 1번. 줄이는 것도 그냥 올라가는데 막 다 줄이는 게 아니고, 최소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안 깨지는 종목은 무조건 다 홀딩. 깨지면 그때 줄이고, 그 다음에 추세 깨지면 완전히 저점이 깨면 그때 완전히 줄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할게. 다이스 벨림 나와라고 봐. 다이스 벨림 나오시고,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겁먹어가지고 팔게 되는데, 항상 이런 게 있다. 뭐가 있냐면, 이럴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저번에 병원에 가서 뭘 하려고 이제 했더니, 병원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가르쳐 주죠.
마취를 했다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그러나요? 병가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하는 것보다 그 말이 더 무서워. 마취를 했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수가 있고요. 과다출혈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쫙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수술 받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워. 그렇죠? 근데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건 알아야 되니까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근데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진짜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수술에서. 그렇죠? 그렇다 이거.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부분이 지금 일어난 건 아니야. 알겠다 1번. 일어난 건 아니고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기준 중에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요거 기억을 해 둡시다. 쫄지 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실 때가 아닌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가? 상승폭 대비 50% 위에서 추세를 전환시키면 전고점을 돌파한다. 자, 채팅창에 이거 다 한 번씩 쳐볼까요? 상승폭 대비 50% 위에서 추세를 전환시키면 전고점을 돌파한다. 긍정적인 것도 있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둘 중에 뭘 갖다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승폭 대비 50% 위에서 추세를 좋아요. 라리님 좋고요. 대만양님, 안종민님, 행복한 JR님, 행복만들님 다 좋아요. 메가아머니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치세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다 치시고 외우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매미 한가운데서 많은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매미 위에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잘 지켜내야 되죠. 이때 잘해야 돼요. 항상 얘기를 해드립니다만은 상황은 같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요.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렇죠? 제가 걸프전도 겪고 리만도 겪고 9.11도 겪고 오만 거 다 겪고 난 다음에 시장이 망한다, 대한민국 증시가 끝났다 라는 얘기도 옛날에 들어보고 그때 미네르바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모아서 꽉 응축을 시켜가지고 팍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좋아요. 이거 지금 보면 걸프전 탄핵 때도 있었고, 그쵸? 걸프전 이거 보면은 자 봐봐요. 지금 제가 탄핵은 옛날 탄핵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했죠 그때는. 그때도 난리였죠.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50% 지점이 몇 포인트예요? 지금 이거 한번 쳐보죠. 지금 상승폭이 50% 지점 몇 포인트죠? 여기입니다. 상승폭이 50% 지점은 몇 포인트죠? 2323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323 위에서만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를 전환시키면 뭐 한다고요?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알겠다 1번.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만약에 아직은 깨진 거 아니에요. 아직은 깨진 건 아닌데 무너져 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2482를 깼다. 그럼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2423포인트 언저리인데 거기서 턴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를 돌리면 가는 거야 그냥. 알겠다 2번. 아까 얘기했는 도둑이 끝난 거야. 그렇죠? 그냥 우리는 뭐 항상 우리는 여자친구 몰래 클럽 가서 놀 때 항상 안주를 시켜놔놓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디야? 그러면 아 클럽이야. 근데 너 클럽에 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 클럽에 있어. 너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하는 그런 준비. 오케이? 알겠다 1번. 와이프가 갑자기 처가댁에 갔다가 처가댁 맞죠? 처가댁 갔다가 일주일 뒤에 온다 그러는데 어디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지금 집 문 앞인데? 라고 했을 때 바로 집에 들어와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청소해놓고 그쵸? 발레도 해놓고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케이크도 사놔놓고 이벤트를 짜잔 오늘 올 줄 알았지 뭐 이런 이벤트를 항상 준비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벤트를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겠다 1번. 이벤트를 언제 준비해야 되지? 이벤트의 날이 다가왔다 라고 할 때는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건 좀 양아치인데요. 어쩔 수 없어. 어쨌든 놀랬다고 그래야 되는구나.
수상하다.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서. 어쨌든 무슨 말인지 전달은 되죠. 무슨 말인지 전달도 안 되면 안 되는데 다음에는 다른 예시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시는 실패한 걸로. 오늘의 예시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죄송해요. 딴 데 꽂히게 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밀렸다가 아직도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이중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냥 사는 거죠. 그쵸? 보인다 1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중 치고 올라가는 거는 그러면 살아요. 그쵸? 관계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못 돌파하고 어그러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라도 돌려도 시장이 가는 걸로 어디까지 가는 걸로 이전 고점 돌파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일단 쫄지 말고 한번 가봐요. 알겠다 1번. 현금을 가지고 놓더라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수순을 가지더라도 돌면 하겠다. 주도준 잡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전략을 잡아내야 그래도 덜 어려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 시장 계속 꺾이면 진짜 어려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답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주의를 하시고 보시고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도 사실은 시장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도 시장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고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이 추세 하나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봤다가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이상해지죠. 그렇다 1번. 지금 무너진 자리가 여기인데 무너지면 되돌림 나오고 무너지는 형태가 되잖아. 그렇다 1번. 되돌림이 나오고 무너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좀 많이 복잡해져요. 형태가 좀 많이 복잡해지고 피보나치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무너지면 반등 포인트는 843이라고 치시고 반등 포인트는 그거 일단 치시고 843이 깨지기 전에 뭐부터 안 깨져야 되냐 하면은 이건 깨면 안 돼요. 899는 깨면 비상입니다. 899가 깨지면 비상이니까 오늘 목숨 걸지 말고 다음 주에 흐름 천천히 보고 어차피 빅 이벤트가 나름은 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지키는 게 문제. 지금은 수익 난 거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시는 게 문제예요.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은 지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 요거를 일단 좀 보자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장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좀 튀었다가 그냥 깔아앉았어요. 그렇죠? 조금 튀었다가 조금 깔아앉았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이 롤링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다 1번. 시장이 최근에 롤링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 그냥 갇혀서 움직이질 않아요. 갇혀서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 주에 수익을 한번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늘 일단은 관심 종목을 일단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L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1.74% 오늘 달려주고 있어서 안전마진 챙기시는 자리 언저리까지 또 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HFR은 다음 주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알겠다 2번. 다음 주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시장 안에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조금 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컬마가 지금 한 2.86% 정도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녀공장도 약세긴 약세입니다만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관심권 안에 넣어주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심지어는 LG생활건강도 오늘 3.8%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아무리 G는 지금 추세를 다시금 돌리려고 그러죠. 단기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조금 있었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쪽을 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흐름 자체가 생각만큼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일단 생각만큼은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중국 쪽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죠. 화장품인데 이거 봐요. 이상하지 않나요? 종목이 움직이질 않잖아.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밀리지도 않고 완전히 천장이 붙어서 계속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호텔 신라 말씀하셨는데, 호텔 신라는 이전에 우리 기술적 분석 한번 했었죠. 메밀꽃님.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에서는 이렇게 하나 남아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놈이 있어서 얘는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죠. 패턴은 뭐? 지겨워. 최대한 치세요. 패턴은 뭐? 지겨워. 패턴 좀 지겹게 움직입니다. 이게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통은 조금 좀 지겹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만 염두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카가 갑자기 움직이네요. 소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있고요. 코스닥 안의 종목들을 보도록 합시다. LNF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됐고요. 3000당 제약은 계속 몰고 가세요.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 종가 전리저가로 끌고 가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휴원스라든지 데브시스터즈 올라가다가 지금 잠시 쉬는데, 쉬었다가 다시 가면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DX는 2.9점 언저리까지 왔어요. 이제는 저가 깨지면은 이제 빼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온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나머지 포스코 엠텍 오늘 턴은 했지만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 네오팜도 나쁘지 않아요. 네오팜도 나쁘지 않아요. 기관들은 네오팜에 일단은 미쳤습니다. 굉장히 매수에 강하게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거리가 적어서 개별로만 보십시오. 오케이. 개별로만 일단 보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고요. 아이디스 올라오네요. 아이디스 기술적 반등 중입니다. 채팅창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치시고 여기까지예요. 기술적 반등 시작 중. 기술적 반등. 아이디스는 여기 추세가 전환된 지가 조금 됐네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올라와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00원 저항입니다. 25,000원 저항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오늘 거래 터졌죠.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을 받을 때 얼마 위에서 21,150원 위에서만 움직임을 주면 이게 아이디스가 진짜 오래된 회사인데 2000년도 초반에 본 것 같은데? 아닌가? 2010년도 되기 전에 CCTV 관련된 종목으로 예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근데 이 종목도 가만히 보면 차트를 볼 때 어떻게 보라 그랬나요? 길게 보라 그랬죠. 길게 보니까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보인다 1번.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박스권 하단에서 턴은 하고 있죠. 그쵸?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은 아직은 아니네. 영업이익은 늘었네요. 구조조정 하나요? 이 회사? 근데 요거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한 번씩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종목 있잖아요.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표시가 안 되는 종목 있죠. 보이나요? 지금 매출액도 2022년이고 2022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한번 해보셔도 좋냐 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실적을 체크를 할 때, 먼저 그거부터 볼까요? 실적을 볼 때 실적 보는 것만 그냥 봐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을 보면은 뭘 보냐 하면 이걸 보면 돼요. 먼저 이것도 기억을 하실게. 뭘 기억을 하냐 하면은, 요 실적표 보이시죠? 그쵸? 2022년도 여기 2021년도죠. 그쵸? 매출액을 보니까 204, 264, 130인데 요거는 반년치니까 26은 하겠죠. 그쵸? 맞나요? 그렇다 이거. 그렇게 대충 보는 거야. 18227인데 13이니까 원래 26은 하겠네요. 그쵸?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249, 14인데 지금 벌써 14를 했으니까 28 정도 하겠네. 실적 나쁘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렇다 3번.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면 되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러프한 건데, 그렇죠? 굉장히 좀 무대포로 하는 건데, 원래 곱하기 4 하거든요. 1분기 나오면 1분기 곱하기 4 해서 그냥 대충 원래는 이제 예전 실적이 계절성 보기 위해서 분기 실적 따로 또 뭐 따지고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그냥 그렇게 보통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적 나쁘지 않네요. 박스로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들었다 1번. 박스로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개별로 보세요. 중고사 의견도 없으니까 보실 분들은 오케이 알겠다 1번. 개별로 일단 보시고, 이번엔 여기까지 일단 노리는 걸로.
그 다음에 미국 CCTV 하나 회사를 인수해서 미국향 새로운 매출이 생길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냐면 이런 겁니다. 항상 남자친구 없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코도 좀 세우고, 외국에서 들어온 설비로 코도 한번 세우고, 그쵸? 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설비였죠. 그쵸? 그 다음에 걔가 성형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슈퍼개미가 갑자기 쩐주가 생겨서 엄마가 쩐주가 돼서 걔 얼굴 건치 이제 최대한 이렇게 하고, 에어로빅도 열심히 하고 헬스 열심히 했다 칩시다. 모멘텀이 크죠. 그렇다 2번. 외모 지상주의는 아닌데 그냥 예시를 그냥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애가 집 밖에 안 나가요. 근데 애가 집 밖에 안 나가. 아무도 안 만나. 그럼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나요, 못 나요? 애가 자기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어서 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엄마가 미국에서 사온 장비로 코도 좀 세워주고 피부 미용도 시켜주고 막 운동도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운동도 하고 막 해서 발레도 하고 이래서 전부 다 예뻐서 굉장히 예뻐졌단 말이죠. 외모 컴플렉스가 없어질 정도로. 근데 애가 밖에 안 나가요. 밖에 안 나가면 누구를 사귀어요? 아무도 못 사귀죠.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회사가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관들의 매수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으면 그 종목은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들었다 1번. 개인이라도 갖다 붙으면 관계는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안 가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애가 지금 박스로는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만 사겠죠. 맞나요? 그렇다 1번. 알고 있는 종목들만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기간이 바닥이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로 나뉘는데, 우리가 지금 리포트 내는 건 애널리스트, 종목 사는 건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살려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리포트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정리됐나요? 안중민님 정리됐다 1번. 사모 펀드들은 그냥 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산 운용사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는 데는 대부분은 펀드 매니저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있어야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아까 보니까 리포트가 있다 없다? 없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표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안종민님 들었다 1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네요. 있습니다. 없네요. 상상인 증권에서 2021년 10월 8일 일단 있었고요. 최근에 IR협회, 이거는 IR협회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건 있습니다. IDS가 1997년 9월 24일 보안용 영상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그렇죠? IDS 그룹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 여기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죠? 보입니까? 인공지능 영상 관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이거는 리포트는 아니니까 모멘텀은 대부분 다 있어요. 오케이? 알겠다 1번. 아니 잘못 샀다 아니에요. 원칙 맞춰서 산 거 맞습니다. 올라가면 여기.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야, 같이 사귈까? 오케이. 다음날 내가 만나고 있으면서 난 너 잘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너무 상처가 되지 않나요? 다이소별님? 그렇다 1번. 그럼 너무 상처가 되지 않나? 만나고 있으면서 난 너 잘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 아이씨, 너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면 상처가 되죠. 그래서 한번 만났으면 얘가 잘못하기 전까지는 그냥 좀 좋은 말 해주면 안 될까? 다이소별님? 이러면서 좋은 말 해주면 안 될까? 왜 굳이? 전 그럼 다른 사람 만났는데 못됐다 이러면서 왜 꿈을 주냐고 이러면서. 중해제약 변하는 거 없습니다. 잠수를 왜 타? 이러면서 잘못한 게 없잖아. 그래도 사귀었으면 잘못한 게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변한 거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좀 안 좋은 건 맞아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홀딩은 맞고요. 이탈 전까지 그냥 홀딩을 갑니다.
이탈 가격은 43,200원, 43,200원 이탈되기 전까지는 홀딩 유효하니까 그분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은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분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이디스 종목이 보여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ST 올라옵니다. ST 올라오는데 이전 고점 언저리에서 ST 일단은 올라오고 있고요. 연우도 올라오고 있는데 연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푸드나무 일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근데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은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종가가 전일저가 안 깨는 종목들은 일단 홀딩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언제 추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우리 관심은 가져놓고 일단은 보도록 하고요. 좀 묘한 애가 하나가 있는데 보령이 조금 묘해요. 채팅창에 보령이라고 치시고, 보령이 조금 묘합니다. 보령이 지금은 사실은 종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들었다 2번. 종목을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데, 보령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단타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공략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한번 노려서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하시고, 다음 주에 요 종목 보령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유비벨럭스, 네, 유비벨럭스는 일단 그냥 홀딩으로 갈게요. 여기 저가 안 깼기 때문에 일단 좀 보도록 합시다. 15,470원 이탈 전까지는 일단 홀딩하고 갈 생각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시장이 주도주가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이럴 때는 올라가는 걸 보지 말고 안 깨지면 홀딩한다. 채팅창에 안 깨면 홀딩한다. 안 깨면 홀딩한다. 종목 바꾸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깨지지 않았으면 일단 홀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손실하기가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손실하기 좋은 시장.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거 따라 붙고 그거 깨지면 또 그거 팔고,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따라 붙고 또 그거 안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 또 샀다가 그거 깨지면 또 팔고, 이러다 보면 하루에 마이너스 20% 나옵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20%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0%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각 종목당 10%씩 담았을 때 두 종목이 상장 폐지를 당하면 마이너스 20%가 되잖아요. 근데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빨리 하면은 마이너스 20%는 하루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하는 횟수 자체를 굉장히 좀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해 있는 종목들은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만났으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깨지면 팔지 않는다. 채팅창에 안 깨지면 팔지 않는다. 그럼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도 안 깨지면 팔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더 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가 참 그래요. 그렇죠? 이번 주가 참 그런데 다음 주는 굉장히 좀 좋은, 좀 편안한, 그렇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좀 편한 시장이 오기를 일단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칠까요? 화이팅입니다.